자, 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매일 저는 뵙는 분인데 스님, 제가 월정사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대충 아세요? 스님? 기억하세요? 제가 한 2007년, 2008년 정도에 월정사에 와서 사실 스님하고 같이 산 게 생각한테서는 모시고 살았다고 하고 싶지만 뭐 별로 모신 게 없어서 스님하고 산 게 벌써 한 13년, 14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님만큼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스님만큼 많이 안거를 하신 분을 사실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님이 한 60안거 이상 뭐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사실 밖에 나가서 다른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교구장 스님이 그 안거에 들어가면 대부분 뭐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에는 좀 빠지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좀 빠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스님을 뵙기로는 안거 기간에는 진짜 철저하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스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명상 마스터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님께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청했습니다. 뭐 괜찮으실까요? 글쎄 말이야, 내가 선언에 앉아서, 나름 뭐 정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본래, 수행, 또 이제 궁극으로 향하는 길이라 하지만은, 본래 정할 것이 없고 닦을 것이 없는 도리를 다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서 은전 소식을 표현하기도 그렇겠지만은 또 딱히 이야기를 갖다 내세워서 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소득 10,000불 이상 되면 외국을 나가기 시작한다. 이제 국민들이 외국. 그래서 실제로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우리가 10,000불이 넘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30,000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명상이나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벌써 명상 붐이 일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조금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쪽으로 많이 흘러간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불교가 어떻게 보면 붓다 당시부터 명상주의였고, 조계종은 그 안에서도 선종이라고 하는 간판 자체가 아예 그냥 명상종인데, 그런 흐름들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냥 뇌과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국식 명상, 아니면 서구식 명상, 이런 것들이 막 더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선불교가 어떤 위치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선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이 명상 수행에 한편으로 선불교 입장에서 보면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인도의 수행, 명상, 이런 문화와 더불어서 또 중국적인 사유가 함께 흉합화되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정말 인류 정신 문명의 꽃이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 선불교에서는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제 이 고준한 꽃이 돼서 보통 사람들이 이 아름답게 또 가까이 친근하게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한 이런 면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에 또 특히 우리 동아시아의 이 조사선이라는 이제 명상의 이런 이 문화는 더 하나 우리의 생활 속으로 또 상가 수행이 유리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존재 또 대상을 바라봄 또 그 속에서 가장 하나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이제 발생이 되었고 또 과거에는 그런 흐름을 유지해 왔지만은 근래 아마 이게 이 마음 수행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몇몇 매니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선불교가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다. 아마 지금 명상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대중적인 이 흐름을 행성하고 있지만은 우리 선불교 또 우리 조계종의 정체성이 이 선불교에 있지만은 과연 선수행이라는 것이 이 시대 이제 명상문화의 주류로서 또 이 시대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런 지도력으로서 지금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이제 이런 측면이 또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명상도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요즘 뭐 인스턴트 시대와 같이 또 이 디지털 문명은 굉장히 뭐 심플함을 요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표피적이고 그저 우리의 이제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해피해질 수 있는 또 정신 우울이나 백리 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제 여기에 상당 부분 근래 명상들이 그쪽을 아마 치중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의 궁극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하게 자기의 삶을 뭐 선의 정신, 수행 정신에 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점들이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일상에 매몰된, 물론 선은 일상에 매몰돼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또 우리의 이 일상적 삶을 좀 일깨워내서 또 자기 주체적이고 항상 깨어서 정말 지혜롭게 또 나와 이 공동체가 이 평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선의 일상성 또 그것이 곧 수행과 둘이 아닌 이런 문화로서 자리 잡게 하는데 우리 한국 선불교가 좀 더 아마 뭐 다양한 방편 시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참선 수행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선불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스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고 현실에서도 유리되지 않을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와 동시에 스님도 방금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최상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상하고 사실 최상승하고는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상과 최상승이라는 게 본래 최상승은 알고 보면은 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숨 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신구이 이런 일상성의 삶 이걸 벗어나서 최상승을 따로 구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토끼뿔이 되고 거북이 털이 된다고 하는 이 이치를 명료히 아는 것. 저 어디 뭐 이제 초월적 세계를 구하거나 또 다른 어떤 뭐 이 진리라는 것이 궁극의 길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거나 높이 있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자리를 바로 직시하는 이제 이것이 이 최상승의 법이지 그 외에 어디 따로 이 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 세계가 저 무의식으로 흘러가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궁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길들이 이게 이제 뭐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닦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은하에 바로 이 배노라 그러듯이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사람의 뭐 긍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지극한 하나 이게 순수한 신실한 진실한 한 마음을 지닌 분들은 정말 이 헐떡거림 없이 그냥 현재 목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이 분별지심이 또 다른 하나 이게 이제 초월적 또 절대 또 더 높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이 구함을 가지는 데서부터 결국 이 목전에 또 현전에 자기의 일상성의 삶을 이걸 초월하고자 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 이게 이 뭐 수행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래 닦고 수행할 것이 없는 완성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무상성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다 관계성 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직시하면서 나와 세계가 함께 짝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상성의 삶, 그것이 이제 이 최상승이면 최상승의 수행이라 그러지. 지금 최상승 뭐 다른 건 다 따끔이 있잖아요. 뭐 닦아서 이 가는 길을 갖다 택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뭐 이제 그저 우리는 뭐 이 선을 갖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최상승의 하위의 단계에 두는 거죠. 최상승은 그저 목전소식 닦을 것이 없는 그 자리를 바로 명료히 직시하는 것. 이제 하나의 뭐 방아착이죠. 일체 뭐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아착에,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생사에도 사실은 방아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최상승인데,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 항상 이 양변에 치우치게 되고 결국 생사를 낳는 이 분별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 수가 잘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상근기고, 그러지 않고 또 이제 그 분별을 또 따끔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이제 하나의 방편이지만은 그걸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닦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선이라는 건 한편 뭐 따끔이라는 것이 이 무수주 수라는 것, 또 닦아도 따끔이 없는 이제 이런 하나 이치 속에서 우리의 일상성이 곧 수행으로, 또 살아가는 이것을 떠나서 딴 세계를 갖다가 따로 구하는 것은 그건 결국 토끼풀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료히 자각하는 일, 그것이 이제 최상승의 길로 가는 수행입니다. 스님, 그 일상이야말로 최상승이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선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선원이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당신들끼리 수행을 하시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이 지금 나와서 쉽게 말해서 명상이나 뭐 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서양 명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이면 현실과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접점이 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도 현재 선불교의 또 다른 하나 이게 현대적 문화하고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풍이 일상성 속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과거 이제 농경사회 시절은 요 선언에서 함께 뭐 울려가는 것이 곧 하나 농경사회의 그런 문화잖아요. 그 문화와 뭐 안팎이 다 다를 수 없는 이런 삶을 갖다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울력이나 또 선언에서 수행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올 현대생의 사회의 하나의 뭐 생활 방식이나 또 사유 구조나 문명의 흐름하고는 상당 부분 하나 이게 저 멀리 그냥 하나 삶이 유리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하나 수행으로 이렇게 한계지어지는 이런 측면이 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정과 정 속에서 동으로 나아가고 이와 사라는 것. 이제 이변을 갖다 이 궁구하는 일과 또 이 사변의 일, 이것이 둘이 아닌 이제 이런 하나의 이 조사선의 정신이 오늘날 이 수행 정신으로 더 이 구현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궁극은 하나 이게 이제 입전수수라는 저 저작거리로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시부조의 그림을 봐도 고요한데 그저 하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이제 가나선을 제창한 대종거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정중보다는 동중의 수행이 천만배 수승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쉼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정중 출가주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이 자선 중심의 이 정중심의 어떤 이 수행은 이것이 오래 가도 잘못하면 폐단을 갖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제 역대 조사들의 또 경계도 있는 법이거든요. 이 정이라는 것, 소위 고요히 수행하는 것도 오래 가게 되면은 잘못 짐짓, 그것이 매너리즘이나 또 혼침이나 또 이 수행의 이 도리어 이 오롯한 하나 이게 뭐 정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자선 중심의 수행이 도리어 한계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의 정신도 결국 활발한 건 물고기가 물속에서 꼬리를 확 세차게 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삶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가 되거나 불씨가 꺼져서 죄가 돼서 고요한 데 묻혀버리는 것도 이건 일상성하고도 거리가 멀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죄로 돌아가서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선의 근본적인 정신이 결국 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이제 막 온 뭐 이게 불타고 있는 이 세상 속을 벗어나서 다른 걸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 정신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제욕행선 지견력과 이 하중생년 종불계라고 그러듯이 욕망 속에서 소위 거기서 얻은 이 지견의 힘이야말로 하중생년 종불계라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서 그래야 시들지 않는 영원히 하나 이게 시들지 않는 연꽃으로 그렇게 피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떠나가지고 고요한 데서 하나 수행해서 거기서 얻은 하나 지견이나 그 힘 가지고서는 일상성이나 동중이나 또 온 세상은 가전 관계성의 파도들이 치는 이 속에서 그 불꽃 속에서 그 정중의 힘 가지고서는 이게 큰 일상성의 의미로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편 정해라는 것, 개정해라는 이 사막의 정신이 이 수행 속에 그래도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의 의식 자체는 이제 고요한데 오래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의 이 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얻는 이
청면이 오랫동안 이제 하나의 뭐 공동화된다 할까. 이 사유의 이 형태를 지니지 않고 그저 하나 이제 고요한 데서 정적인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오래 가게 되면은 이 또 의식의 상태는 굳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집중하는 고요한 수행과 해라는 것, 세상을 대하고 또 마주하면서 또 다양한 어떤 이 경험이나 지식들을 잘 이 섭렵하는 일들이 함께 잘 갖춰져야 존재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 또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갖다 함께 두루 지혜로서 이렇게 이제 넓혀가고 그 속에 자기의 이 번뇌가 일어나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근원의 자리를 맹렬히 하나 우리가 직시하는 이 힘이 함께 함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지혜와 또 법안이라는 것, 법의 눈이 훨씬 하나 이게 넓어지고 또 완전해지는, 그래서 각행이 두루 원만하게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수행으로 기결되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한 뱀만 가지고 정중심이거나 단순한 하나 이게 해 중심, 해도 아는 것 중심만 가지고서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변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궁극의 자리를 항상 반조하고 직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과 해를 쌍으로 이게 닦아야 된다는 것. 정의 쌍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계종의 선언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 2,000명이 결제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조계종 스님들 다 해봐야 뭐 12,000, 1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2,00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의 수행 집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드문 아무튼 조직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이제 교육원장, 그 당시 교육원장 하시던 지금 이제 해인사 주지 스님인 저 현흥 스님하고 그때 현흥 스님께서 2,000명이 들어갔는데도 약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별로 나오는 게 없다.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현실적인 소출이 좀 적다. 그 문제가 벌어져서 안국선원 이제 그 수불 스님이 거기에 대해 반론도 펴시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상성을 이렇게 환기하는 문제라면 사실 그 2,000명 중에서 한 20명은 계속해서 도시 쪽으로 나와서 뭔가 이런 작동들이 움직여야 불교가 살 건데 지금은 2,000명이 들어갔는데 2,000명이 10년 전에도 2,000명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2,000명씩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지출 대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원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꼭 거기서 소출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교가 종교고 사회적인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하면 코로나 블루 뭐 이러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작동들을 하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위상들이 점점 이렇게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꿨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제도적으로도 우리 종단이 이제 시대에 걸맞는 하나 이게 가풍을 좀 더 새롭게 하나 이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그 시대마다 사회 경제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수행의 이 하나의 뭐 가풍의 흐름들이 변해왔는데 이 시대도 이 시대적 하나 흐름에 걸맞는 이런 이제 가풍 또 조사선이 본래 삶의 일상성과 유리되지 않는 어떤 삶으로서 이렇게 제시됐던 그 정신을 이 시대적인 하나의 문화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살려내고 그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상가 수행이 유리된 이 속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우리의 일상성의 삶 속으로 이거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굳어진 하나의 이 수행 문화로서 이렇게 틀화되고 정형화된 이제 지금 가풍을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우리 종단이 거의 뭐 법계 제도나 또 다른 하나 이게 이제 사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그 나름의 하나 이게 정리를 하고 뭐 소임의 어떤 뭐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가려고는 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언 또 이제 과거 선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선언에 있던 이제 수행의 대중이 그대로 또 이제 사변의 삶을 과거에는 살았잖아요. 소위 이제 총림법에 의해서 봐도 사변이라 하면은 이 가문이나 또 원주나 별자나 이게 사변의 소임이었는데 이변은 이제 요 수자나 유나나 서기 이런 이제 소임들이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가문이 수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문이 방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선은 예호 대중이라고 하지만은 수행과 둘이 아닌 또 이제 이 선언에 정진하던 대중이 사변의 소임을 맡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 이게 선이 그저 이사가 둘이 아닌 이런 원흉한 가풍을 이걸 구현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게 이판 사판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하나의 명료히 구분해서 일생 그냥 선언해서 그 선언해서 이게 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선언에 이제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변적인 일들을 갖다 전혀 담당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입전수설을 단순하게 과거 농경사회 같으면 언제든지 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케어도 하고 뭐 어떤 봉사도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이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이 감각이나 이 관점들, 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가져지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 이 일상과 둘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 이게 선언에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속에서 그냥 굳어진 이 문화를 그 틀 속을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수행의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종단이 앞으로 아마도 적어도 이제 선언의 수행을 몇 년 하게 되면은 또 사변의 소임을 그래도 얼마를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러면서 또 봉사나 또 이제 이런 것도 또 이제 더 폭을 넓혀서 뭐 입전수수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좀 넓게 하나의 이제 보살행 또 세상 속에 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넓은 이 범주 속에서 그 가풍이 이 선의 정신이 이 일상성으로 연결돼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선이 곧 하나 이게 뭐 예술로서 연결되고 또 어떤 문화로서 연결되고 또 삶의 어떤 일상성 속에 연결되고 또 이제 뭐 또 창의적인 이런 속에 결국 이 선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함께 창의성을 갖다 이게 돈발시키고 또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뭐 선의 정신으로서 연결돼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발한 역동적인 이런 이제 이 선의 가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앞으로 한국 불교 또 선불교 또 조사선 불교가 이 시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